뭔가 좀 이상한 거 하나 보셨죠, 그죠? 이게 블로그인데 블로그지 않습니까? 제가요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요. 왜 블로그냐? 제가 해보니까 몸은 늙어가지만 정신은 젊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 늙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블로그란 뭐냐?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나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는 조각가다. 우리가 이 쓸모없는 돌을 갖고 와가지고 조각가가 망치로 두드릴 때 이 돌을 깨가면서 이 만들어가는 과정, 글을 쓰는 과정이 이 돌을 깨가면서 나를 쓸모있는 이런 조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저희가 블로그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제가 블로그 하다가 입원해가지고 영양제 받고 있는 그 실제 사진입니다. 처음에 블로그 글 쓰라 그래가지고 딱 썼는데 6시 퇴근해가지고 다 쓰고 나니까 밤 2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은 멀뚱멀뚱한데 정신이 그냥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첫날이니까. 근데 매일 써가지고 매일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썼죠. 한 일주일 쓰니까 완전 뭐라 그럴까 좀비가 된 것 같아요. 눈은 멀뚱멀뚱한데 그냥 온 몸이 다 빠지는. 그래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한 가지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 쓰는데 6시간 걸렸는데 두 번째는 5시간, 세 번째는 나중에 30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하나 쓰는데 30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글의 내용은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있었구나.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내가 뭐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봤을 때, 사랑하는 애인 손을 잡았을 때, 그거는 다 이류예요. 가장 기쁜 거는 내가 내 자신이 한 거에 만족했을 때. 그걸 한자용어로 희열이라고 해요. 내가 희열을 느꼈을 때 그 기쁨의 강도는 1등급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진짜 내 자신이 글을 잘 쓰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밤 2시까지 글을 써서 안 죽는구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버티다가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걸 배우다 보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한 달 만에 뭐 10,000명이 와가지고 대박을 터뜨렸다. 대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대박 터뜨려야지 하고 이제 밤 2시까지 불을 켜고 내가 이거 하면 대박 터뜨리겠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왜냐면 대박을 바라고 하려면 쪽박차겠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는 항상 과유불급,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근데 한 2달 해봤고 이게 강사님이 뭐 이상훈 교수님께서 막 이야기하신 만큼 막 10,000명씩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10,000명씩 안 오나? 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10,000명씩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박을 터뜨렸는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대로 하면 이 블로그도 잘 되지 않을까? 제가 원래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 하다가 97년도에 미국 소닉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 뽑으니까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하다가 엔지니어의 꿈이 이제 외국인에서 지사장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꼬대도 있고 월급도 많고 뭐 여러 면에서 좋으니까. 그래서 딱 갔어요. 가갖고 이게 뭐냐면 초음파 장비를 우리 병원에 가면 애기 검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반도체를 검사를 하거든요. 이 기계를 파는 건데 딱 가보니까 히다치가 시장 점유율 50%, 소노스캔이 시장 점유율 50%, 그리고 소닉스라고 하는 내가 간 회사는 제가 그 당시 그 회사 기계를 한 대를 사가지고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라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 전 세계 시장 기계를 한 대 딱 팔았는데 그걸 제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사가지고 보니까 잘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논문도 막 내버리니까 쟤 뽑아갖고 팔아라 그러면 잘 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뽑혀간 거예요. 가보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0%예요. 0%. 근데
13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60%로 올리고 이 두 회사는 15%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히다치는 부서를 폐지를 하고 회사를 폐지를 해가지고 다른 큰 회사에 조그만 부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열심히 했었구나. 그러면 과연 블로그도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가 어떻게 팔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13년 동안 한 대 2억 하거든요. 그 장비가 650대를 팔았더라고요. 650대가 13년이 그 1년이 52주니까 676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에 한 대씩 2억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2억짜리 650대니까 1,300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3년이니까 1년에 100억어치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1년에 평균 근무일이 200이니까 하루에 5천만 원씩 판 거죠. 하루에 매일 5천만 원씩 판 거예요. 그러면 우리 8시간 근무하니까 1시간에 625만 원씩 계속 파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하다 보니까 저도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애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좀 큰 데로 옮기고 그래서 제가 이 13년 동안 어떻게 했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 다 근육에 와서 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욕심이 가였구나. 그럼 어떻게 블로그를 잘할까 이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본 거죠.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팔러 다녔냐. 저는 절대 고객들한테 팔려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만 10년 하다 나오니까 어떻게 파는지를 안 배웠어요. 그냥 네가 잘 쓰니까 가서 팔아오라. 그냥 가서 그냥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 하는 대로 팔려고 하지 않고 맨날 고객한테 가면 가르쳐줘요. 제가 그 당시에 가면 영업사원이면 당연히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언제쯤 살 겁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맨날 가면 요즘 회사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봐요. 문제 있다 그러면 그게 제 문제인 줄 알고 막 엔지니어 같이 고민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저거 가면 저 사람은 영업사원인지 무슨 뭐 컨설팅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내가 팔아야 되는데 견적서도 주고 내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뭐 언제쯤 집행할 건데 그거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맨날 사무실에 와서 앉아갖고는 이거 어떡하지? 맨날 전화 오는 걸 있잖아요. 그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장비 산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월급은 잘 나오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당시 한 것들이 뭐냐면 제가 막 이제 초음파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뭔가 누가 새로운 논문을 딱 발표를 하면요. 막 그걸 고객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럼 막 팔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있잖아요. 요즘 새로 검사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신호를 이렇게 처리하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계 앞에 앉아갖고 고객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제가 이 한손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배워서 남조나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쓰러운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난 여기 와서 배워야 돼. 내하고 이상희 같은 회사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워서 남을 주라. 근데 이제 공학적인 이런 것들은 금방 이 패션이 빠르기 때문에 알자마자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주면 한 달 지나면 지가 책 보다가도 금방 알아낸다고. 한 달 먼저 가르쳐주면 장효성이는 배우자마자 뭔가 있으면 가르쳐주는 애구나. 한 달 뒤에 가르쳐주면 뭐 지난번에 책이 있던데 한 달 상관으로 그러니까 고마워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남줘라. 그것도 식기 전에 따끈따끈할 때. 고객한테 가면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뭔데요? 그럼 이거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논문에 나온 건데요. 그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300억 원씩을 팔게 돼요. 14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0%에서 60%를 엎어치기가 됩니다. 맨날 그 회사에서 저보고 오라고. 근데 또 남자는 의리지 않습니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지 않습니까? 안 간다. 안 가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걸 경험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블로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출을 올리려 하지 말고 가르쳐줄 생각으로 배우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울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걸 저렇게 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알려줄까? 그걸 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쉽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남한테 쉽게 못 알려주거든요. 그거 모르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
인터넷을 치든 아니면 뭐 블로그에 들어가서 딴 사람 올린 글을 보든 예를 들어서 저품질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저품질 막는 법에 대해서 끝까지 마스터할 때까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품질을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쉽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른 남한테 가르쳐줘야죠. 우리 이제 33기 같은 게 딱 배워요. 있잖아. 어제 배운 거 있잖아. 다른 데 가고 있고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나가 있더라. 혹시 이거 아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막 정리한 걸 한 번 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과 동시에 제가 제 자신한테 교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에 팍팍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지만 배운 걸 가지고 어떨 때는 해보니까 이제 블로그 그 차트라고 하는 보는 데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등수가 막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가만히 하는데 막 떨어지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블로그는 어떻게 하면 등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걸 어차피 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안 가져왔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올라가봤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럴 때 시간 날 때 실험을 한번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왕초보 블로그 따라하기 제가 1편부터 30편까지 그냥 그거 하다가 제가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죽으라고 쓸 때는 우리나라 블로그가 보니까 990 몇만 개더라고요. 1000만 개라고 잡자고요. 1000만 개 중에 제가 빡 하니까 45만 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5%까지 올라가요. 뭐 양승길 우리 교수님한테 좀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이 왕초보가 했을 때 1000만 개 중에 45만 등 하니까 와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 불러고 야 나 상위 4.5%야. 뭐 남들 보면 웃겠지만 뭐 어쨌든 막 자랑했었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왕초보 블로그 따라하기를 30편을 완전 막 닌겔 맞아가면서 쓴 거죠. 그때 밤 2시까지. 그래 이제 다 그거 쓰고 나니까 조금 깨가 생기더라고요. 그림도 많이 넣고 막 글도 막 눈에 불을 켜고 밤 2시까지 썼는데 1시까지만 쓰고 자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도 하나 빼고 뭐 하나 빼고 하다 보니까 79만 등까지 그러니까 80만 등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내 나름대로 막 글을 열심히 썼는데 한 번은 딱 보니까 29만 등까지 올라가요. 상위 2.9%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근데 나는 이만큼 열심히 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29만 등까지 올라갔나 보니까 내가 5천원짜리 부페, 우리 사무실 옆에 부페가 있는데 아주 좋은 5천원짜리 부페가 있더라고. 거기에 진짜 내가 이거는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아저씨 도와주려고 막 썼거든요. 사진도 2개밖에 안 넣었어요. 글도 무지 짧아요. 근데 여기에 뭐 나중에 2편까지 올렸지만 한 방문자 수가 웃지 마세요. 그냥 100명 왔었어요. 100명 왔고 중요한 거는 공유가 6개예요. 공유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쓸데없는 거 29만 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보니까 뭐 블로그시에서 뭐 글 쓰세요 오더라고. 이제 소재도 없고 약간 블로그시 하루에 글을 하나씩 올렸어요. 무조건 블로그시 질문 있잖아요. 그것만 써. 블로그시 질문만 쓰면 어떻게 되나? 그래갖고 그때부터 또 이제 2월 달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1월 달까지 여기서 계속 이제 블로그시 질문만 계속 썼더니 60만 등, 그러니까 60만 등에서 65만 등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병행선을 그리면서 가요. 그래서 야 처음에 지수도 아무것도 없을 때 목숨 걸고 하니까 45만 등.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게 공유가 6개나 해가니까 이게 29만 등. 그 다음에 블로그시만 쓰니까 60만 등. 내 나름대로 이제 이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 가는 건 한 4개월이지만 4개월 만에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딱 형의 감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왕초보 블로그 따라하기 처음에 막 45만 등까지 올라가면 막 이렇게 진짜 열심히 썼어요. 파워포인트 갖다 놓고 화살표 그리고 잘못된 거 막 치고 해갖고 뭐 이거는 한 4시간 걸리겠지만 처음에 쓴 거는 그런 음악이 한 6시간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번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천원짜리 부페. 이게 딱 이거예요. 그림, 맨 밑에 줄 하나. 이게 공유가 6개. 5천원짜리 부페니까 어디서 하나 다 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블로그시 질문이거든요. 맨날 그냥 왜 가면 이제 여기서 보면 왕초보 블로그 따라하기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목숨 걸고 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 5천원짜리 부페는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이 아저씨 써가지고 진정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6개가 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느꼈겠지.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또 알고 싶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시 질문은 왜 이게 이제 안 올라가나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글 제목들은 다 내가 생각해서 쓴 제목들이거든요. 여기는 네이버에서 너 이거 한번 써볼래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써봐라 한번 써봐 끄적끄적.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기 뭐하니까 포스팅 하나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석 안 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60만 등에서 왔다 갔다 그래.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걸 매일 우리가 쓸 수는 없거든. 진정성이 있는 걸 매일 쓰면요. 제가 볼 때 한 10개만 쓰면 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거는 어쩌다 하나씩 써도 이게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정성 있는 거를 매일 쓰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쓰라 이거지. 그래서 블로그로 성공을 하려면 이게 돌을 깎아서 우리가 이런 조각상을 만들듯이 진정성 있는 글을 써야 이웃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로 만약에 성공을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많지만 진짜 블로그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글을 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